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분 스마트폰 속에 그냥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특히 한국의 크라우드픽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광고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사진들 많이 쓰이잖아요. 그걸 스톡 사진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엔 뭔가 전문가들만 하는 것 같았죠. 근데 요즘엔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좋으니까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딱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내 폰카 사진, 이거 진짜 팔릴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딱 청취자분 같은 입문자 눈높이에서요. 복잡한 이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핵심만. 그 크라우드픽이라는 데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건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청취자분이 이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지 바로 한번 보죠.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도 크라우드팩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여기가 자연스러운 한국 이미지에 강점이 있다고요?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작가 수가 벌써 12만 명이고 올라온 사진 수도 480만 컷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와, 12만 명이요? 네, 꽤 크죠.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 사진을 되게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초보자분들한테는요. 아, 문턱이 낮다. 그렇죠. 물론 유토이미지나 클립아트 코리아처럼 훨씬 더 큰 데도 있긴 한데요. 거긴 약간 더 전문적인 사진 위주고 그래서 스마트폰 사진으로 시작하기엔 크라우드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아, 근데 그 SNS 사진 올리는 모먼트 픽인가? 거기 이제 없어졌다고요? 아, 네. 모먼트 픽은 서비스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라우드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크라우드픽에서 사진을 팔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가입부터 복잡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가입 자체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그냥 바로 연동해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오, 네이버로요? 편하네요. 네. 근데 이제 가입하고 나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사진 규격인데요. 최소한 1024픽셀은 넘어야 하고 파일은 JPG나 PNG 원본이어야 하고요. 당연히 직접 찍은 사진이어야겠죠. 네, 그건 기본이겠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권리 문제일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진에 만약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아, 친구 뒷모습이라도요. 네, 뒷모습이라도 식별 가름하면 받아야 안전해요.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어요. 판매금 당연히 못 받고 심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풍경사진이라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특정 건물 있잖아요. 그런 랜드마크는 재산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상업적으로 쓰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건물도요.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그래서 그냥 막 찍어 올리면 안 되고 이런 권리 관계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권리 문제 꼭 기억해야겠어요.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바로 태그입니다. 태그. 그러니까 검색어요. 비슷해요. 사진을 잘 설명하는 한국어 키워드를 최소 5개 이상 달아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사진을 살 때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름 휴가, 강아지 간식 이렇게요. 그때 내 사진이 검색 결과에 딱 뜨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태그예요. 지도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관련성 높고 구체적인 태그를 잘 다는 게 판매 확률을 높이는데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진 올리고 태그 달고 그러면 바로 판매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처음 사진을 올리면 심사를 받아야 해요. 심사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보통 한 열흘에서 길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꽤 걸리네요. 네,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죠. 심사에서 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 한 장 팔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어요? 가격 정책이 약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명확하진 않은데요. 어떤 자료에는 기본 단가가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디서는 350원에 팔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5,000원이랑 350원은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기본 판매가는 5,000원인데 구독 서비스라든지 아니라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걸 통해서 구매자는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정확한 건 직접 플랫폼 정책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는요? 다 제가 갖는 건 아닐 테고.
네, 수수료는 보통 5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5,000원에 팔리면 작가한테는 2,500원 정도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수익금이 쌓여서 5,000원이 넘으면 이제 출금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심사가 2주나 걸리면 그동안 좀 뭘 해야 할지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그 사이에 다른 사진들을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사진이 잘 팔리는지 그런 팁 같은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오, 어떤 팁이요? 팔릴 만한 사진은 좀 다른가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찍고 싶은 멋진 사진, 이걸 넘어서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필요로 할까, 어떤 사진이 팔릴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아,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책상 사진이라도 재택근무나 업무 스트레스 같은 컨셉으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먹는 평범한 식사 사진이라도 건강 식단이나 혼밥 같은 키워드로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아, 일상적인 것도 컨셉만 잘 잡으면 팔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무작정 많이 올리기보다는 팔릴 만한 사진을 고민해서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한국어 태그 잘 다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가끔 공모전 같은 것도 열린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참여하면 좋겠네요. 네, 좋은 전략이죠. 공모전은 상금도 있고 또 내 사진을 알릴 기회도 되니까요. 그럼 혹시 해외 플랫폼은 어떤가요? 뭐 셔터스톡이나 게티 이미지 같은 데도 있잖아요. 아, 네. 물론 거기가 시작은 훨씬 크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진 퀄리티 기준이 훨씬 더 높고 까다로워요. 전문가 수준이어야 하나요?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써야 하고요. 또 스마트폰 사진은 아예 안 받는 곳들도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초보자가 도전하기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면 일단 국내 플랫폼, 특히 스마트폰 사진도 받아주고 한국어 지원도 되는 크라우드픽 같은 데서 먼저 경험을 쌓아보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진짜 그냥 폰으로 찍은 내 일상 사진들도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크라우드픽처럼 한국적인 사진을 원하고 또 스마트폰 사진에 열려있는 곳을 잘 공략하면 청취자분도 한번 시작해볼 만 하겠어요. 네, 맞아요. 가입도 비교적 쉽고 한국어 지원이라든지 초보자를 위한 장치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그냥 사진 올린다고 막 다 팔리는 건 아니겠죠. 꾸준히 해야 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진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도 계속해야 하고요. 단순히 그냥 많이 찍는 것보다는 정말 팔릴 만한 사진 한 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의 사진 판매 도전, 그 첫걸음에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청취자분이 이제부터 사진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본다면요? 그럼 이전과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늘 지나치던 동네 골목길, 아니면 카페 메뉴판 같은 아주 평범한 것들이 혹시 뭔가 새로운 상품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걸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